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어린이날 연휴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주 초에 또 연휴가 또 있었고, 또 금요일 날은 어린이날로 인해서 휴장이던 관계로 3일간만 증시가 열리는 아주 짧은 거래 일수의 주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시장의 거래 대금도 대폭 줄어든 가운데 시장이 좀 답답한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었었죠. 특히나 이제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또 뭐 생각하기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뭐 시장에 이만한 호재도 아닌 것 같은 종목군들이 되거 급등을 하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의 급등주가 순환매를 하는 바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좀 조심조심해서 매매를 극도로 보수적으로 하면서 좀 보냈던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이 4월달 증시와 지금의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증시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흐름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의 시장은 어찌 보면 2차전지 에코프로의 폭주 속에서 여타 다른 종목군들까지 시장이 과열이 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폭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수가 오버슈팅을 했던 거고요. 그로 인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진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은 이러한 과열을 시키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뭐 시장 이제 뭐 당연히 뭐 시장 안에서는 급등주는 계속 나오고요. 시장을 움직이는 테마는 어찌되었던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는 자금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뭐 이렇게 과격하게 올라가는 시장 속에서 이제 고점 구간을 만드는 이러한 구간에서 시장이 엄청난 거래 대금이 일단은 터졌죠. 이 구간에 이제 한 16조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진 상태에서 시장이 일단은 한번 크랙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뭐 이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죠. S지발 이슈도 있었고요. 윤 대통령 방미 가운데 이제 중국에 대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이런 강경 발언들이 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단 우리나라의 일이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넘어가서 이제 5월 달에는 이 G7 일정이 좀 남아 있고,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대한 행정명령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이 지금 당장 반등을 하였다라고 하여도 여기를 딛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저는 시장에 만에 하나 나올 수 있는 엠파동을 대비하고 시장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크게 변함이 없고요. 잘해야 이 현상 유지 가운데 있는데, 이 현상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부터 분명히 물려서 내려오는 물량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물량들이 버티지 못하고 여기서 조금만 크랙 가면은 이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손절 물량도 나올 수 있겠죠. 그 손절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러한 물량을 받아서 간다면은 다시금 이런 파동이 나오면서 이렇게 쌍봉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준비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일단은 처음에 운을 이렇게 좀 띄웠고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긴 연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한 주 이제 어찌됐든 뭐 월요일 금요일 좀 쉬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또 힘차게 달려봐야 될 텐데, 일단 미 증시가 간밤 금요일 매우 뜨겁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뭐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거죠. 월요일날 국내 증시는 일단은 이러한 힘에 의해서 일단 갭 상승은 무난하게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미국에서 우려가 됐던 은행 문제들
저는 별 문제 없이 다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도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불확실성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이 호실적과 더불어 9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이슈를 만들어서 일단 상승했다라는 점, 테슬라가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하다가 또 가격 인상을 하면서 이게 또 호재로 작용을 하며 또 테슬라가 올라간 점, 또 엔비디아의 반등 속에서 IT 장비 섹터도 동반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도 월요일 날은 그렇게 나쁜 출발은 아니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뭐 미 증시가 매우 세게 올랐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도 반등은 맞을 텐데, 그 반등의 힘이 지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뭐가 필요할 것인가?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요, 지난번에 증시가 하루 정도 반등을 했을 때 공격적인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일단은 증시를 좀 들어 올려줬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코스닥의 매도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대량의 매도가 거의 대부분이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돌려줄 힘이 필요하고요. 개인의 매수세로 4월달에 증시가 올라왔다면은 5월달에 그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돌려줄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 신용이 또 단기간에 무슨 딱 3거래일 만에 1조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지는데, 이 가운데는 분명히 이번에 연속 하한가를 맞았던 종목군들에서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이 신용 반대 매매도 분명히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2차전지 섹터에서도 분명히 반대 매매가 조금씩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은 미 증시 뭐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좀 마무리가 됐고, 뭐 3대 증시 다 높게 상승 마감한 가운데, 금요일날 국내 증시는 조금 흐름적으로는 코스닥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거의 이제 좀 답답한 흐름 속에서 뭐 장중 위아래에 한 0.6%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답답한 모습 속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증시를 좀 받쳐줬고, 또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2차전지 대형주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뭐 시장 마지막에 좀 올려줬는데, 그 외에는 뭐 뚜렷하게 뭐 시장에 뭐 의미 있는 흐름이 있었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웠던 지난주 목요일 국내 증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한 변동성을 좀 보여줬고, 뭐 얼마 전에 움직였던 GNC 에너지라든지 에코바이오라든지 또 뭐 카파시터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이제 뜬금없이 좀 올라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파시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워낙 싸고 이 해자가 없는 부품이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뭐 쇼티지가 나고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한들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매매할 종목이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드네요. 지난번에 언급드렸다시피 저도 뭐 삼화전자와 삼화전기 딱 두 종목에서 의미 있는 베팅을 좀 했었고, 그 외에는 거의 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뭐 인성정보 하나, 뭐 그다음에 에코플라스틱 뭐 이 정도의, 뭐 SK이노베이션 조금 매매한 거가 대부분의 흐름을 좀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상신전자까지 좀 보기는 했는데요. 종목군들 페라이트 관련된 낙주 매매 정도 하고 좀 말았었는데, 다음 주에도 이런 종목군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면서 한 주를 준비해 보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2차전지 섹터 계속 봐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차근차근 종목군들 보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거래일이다 보니까 매우 흐름이 빨랐던 것 같고요. 그로 인해 증시 거래대금이 16조에서 8조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 코스닥의 급격한 주종들이 아직 지수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일단 국내 증시를 보면요,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섹터 테마가 사실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에코프로의 움직임과
지수가 연동되면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화전자가 지난주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멈추지 않은 가운데 이번 주까지도 페라이트 관련주가 시장의 중심 테마를 차지하면서 목요일 시장에서도 삼화전자가 상한가에 들어가며 엄청난 변동성을 시장에 동반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2차전지에 파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섹터도 테마도 여전히 2차전지와 엮일 때 폭발력이 엄청나구나 를 여실히 보여준 한 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시장 환경을 본다면 지수적으로 여전히 올라가더라도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시장을 위로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2차전지 섹터의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을 끌고 올라갈 섹터가 아직까진 부족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2차전지 내 종목들도요,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기간 조정도 일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크게 올라가기는 어려운 약간의 지루하면서 답답한 흐름이 다음 한 주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뭐 그래요. 시장에 돈이 쏠리는 종목이 있고 테마도 변화도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항상 그런 쪽에서 집중을 한다면 큰 무리는 당연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요, 변동성이 큰 종목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낙폭이 컸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반등폭을 먹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뭐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 상한가에서 이제 플러스 3%까지 빠졌다가 또 상한가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은 최소한의 뭐 3%에서 10%까지 반등한다 쳤을 때 그 7%의 반등폭 안에서 내가 과연 몇 프로를 먹을 수 있을까? 내 그릇은 어디까지인가? 뭐 이 정도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변동성 매매를 해야 단일 매매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종가 위주로 또 대응을 한다든지 거래 대금 많은 종목을 본다든지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섹터별로 구분을 지어서 전략을 짜 봐야 되는데 뭐 이런 방법이 있죠. 신고가를 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이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2차전지 가운데 눌림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속에서 내가 분석이 완벽하게 된 종목이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는 뭐 분할로 계속 매수를 들어간다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가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목요일날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가운데 이런 종목군들도 일정 구간 바닥을 잡는 과정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계속 지속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지금은 시장이 뭐 지수적으로 바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생각을 하고 최악을 준비하면서 대응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6월 혹은 더 늦어서 7월 달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5월 18일 그 다음에 6월 초까지 해서 두 가지의 이 악재성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일단 G7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가 나오겠죠. 과거 이제 이러한 부채 한도 이슈로 인해서 미국의 이 신용 등급이 강등된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약간의 두려움이라든지 약간의 시장의 조정에 대한 임팩트를 한 번씩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하락은 잘 안 한다라는 걸 이제 증시에 오래 있다 보면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 그렇게 악재로는 전 보여지지 않습니다. 신선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거는 시장에 있어서는 분명히 신선한 재료입니다. 왜? 이게 뭐 지난달 뭐 반년 1년이 아니라 거의 지금 굉장하죠. 21년도니까요. 21년도 말부터니까 10월 달부터니까 이제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나오는
이 동결이기 때문에 이 첫 동결은 시장에 분명히 임팩트를 줄 만한 저는 재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이 전반적인 산업과 생활에 굉장한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시점이 오겠죠.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시장은 폭락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글로벌 증시는 최근 다시금 이슈가 된 중소은행들이 급락 후 80%대 급반등과 애플의 실적 및 자사주 매입 공시 그리고 백악관의 공매도에 대한 강경 발언 등까지 더해지면서 나스닥 증시가 오랜만에 2%대 급등을 해준 점은 국내 증시엔 올해를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수급이 연속되는지를 지켜보면 좋겠네요. 또한 러시아 관련 용병단도 우크라 전서 철수를 한다는 이슈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FOMC 이슈는 끝났고 앞으로 6월로 다가올수록 미 부채 이슈가 약간의 발목을 잡아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며 반대로 금리 동결 기대감은 점점 커지리라 봅니다. 설사 한 번 더 올리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지수가 N파동이 나온다면 쌍봉 만들로 가던 더 크게 올라가던 상수 쪽의 무게를 더 크게 두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전체적인 시장 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서 아주 핫하게 올랐던 페라이트 테마, 가끔 주식을 하다 보면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급등해도 되나 할 정도로 시장에서 종목군들을 날려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시장의 테마가 없을 때 해치성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그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1년에 몇 차례씩 나오는데요. 이번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으로 보면 한일사료? 재작년? 즉 안 그래도 미중 분쟁이나 중국의 보복 우려다 등 이슈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 테슬라의 페라이트 이슈는 저도 이렇게 크게 갈 줄 몰랐는데 좀 신선하다라고 보니 시세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버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변동성이 목요일날 터져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외에 지금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군들 상신전자를 제외하면은 되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데요. 당연히 낙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날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떨어질 때는요 항상 대장만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2차전지를 보면은 시장에서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 안 되죠. 개 중에 이제 애경 케미칼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이제 번외 종목군들 2개 빼고 에코프로 하나가 그냥 어느 정도 짱짱하게 버티는 거지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의 이 2차전 종목군들을 다 이제 반등도 못하고 줄줄줄 밀리니까 페라이트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은 삼화전자 하나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유니언 머티리얼즈 둘, 그 다음에 삼화전기 셋,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 개인들이 이러한 눌림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1등주에 대한 변동성 매매를 보지 않고 3에서 4등주를 골라 공략을 하면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마에서 종목군들이 떨어져 내려온다면 철저하게 1등주 삼화전자, 거래대금 깡패 유니언 머티리얼즈 정도 보면서 좀 더 확대된다면 삼화전기, 상신전작 정도까지에서만 관심을 두고 갑접 이제 삼화전자가 크게 급락하면 삼화전자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볼까 정도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이죠. 목요일 국내 증시는요 2차전지가 오전 멈칫하면서 반도체가 하락폭을 키우자 미국 일라릴리 이슈의 제약바이오 섹터가 미 증시와 연동되며 지수 방어 정도의 흐름에 마감이 되었는데 연휴를 앞두고 그냥 변동성만 있었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라고 시장을 총평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이제 5월 11일 날 MSCI 리뷰가 있습니다. 당연히 에코프로의 주가가 21선을 이탈하는지 여부 혹은 이탈하더라도 그 가격대를 지속 유지만 해준다면야 MSCI 리뷰 이후 수급이 다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중심주로서 지켜봐야 되며 네옴시티 관련 교통장관 방안이 이후 윤 대통령의 답변이 나올지 여부 그리고 여전히 G7 일정
이 5월 18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의 종목군들 좀 볼게요. 테슬라 이슈는 이 이슈 때문에 좀 올랐고요. 주말 사이 나왔던 게 뭐 WHO 비상사태 해제인데 뭐 이미 다 해제된 거나 마찬가지라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리튬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커파시터 부족 문제로 상한가, 인성정보도 상을 갔는데 저는 왠지 상단은 좀 하기 싫어서 상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단은 좀 하지 않았고요. 거래대금이 에코프로가 거의 매일 1초씩 돌던 게 지금 대폭 줄었죠. 최근에 거래대금 많이 터질 때는 하루에도 1000억 이상 종목, 그러니까 2000억 이상 종목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에코프로 8000억에 나머지 2000억 넘는 종목이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국내 증시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들어올리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들 변동성이 좀 많았고요. 자, 시간을 좀 보면은 테슬라 이슈로 KBG가 좀 상승이고, 서현해안은 ABC 이 부품 관련해서 이 테슬라에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좀 녹아들면서 좀 올랐고, 보면은 시간에 올라온 게 다 대부분 이 테슬라 이슈로 전부 다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된 종목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3천당 제약이 좀 하락폭이 좀 큰데 얘도 조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단순하게 미국 시장을 좀 한번 오늘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애플의 강세 속에 좀 올랐는데 애플이 추가 상승을 하면 돌파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여기서 좀 옆으로 횡보하는지 아침에 이 나스닥 선물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밀렸다가 옆으로 가는 모습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날 뭐 시장에 미 증시가 2% 올랐으면 국내 증시는 최소한 1% 내외는 상승해 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1% 정도면은 여기 11선 살짝 돌파하는 흐름 정도에서 출발을 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양전 상태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뭐 오전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오전에 빨리 나왔다가 뒷장에서 좀 밀리는 흐름이 예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대형주 몇 개만 볼게요. 삼성전자 힘이 없고요. SK 하이닉스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으나 이쪽도 좀 지속적으로 좀 밀려서 약하구나, 약하구나 좀 생각이 드네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매매 일치가 되나 모르겠네. 조금 들어갔다가 얘는 손절을 좀 했습니다. 금요일날 좀 여기서 눌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사놨다가 뭐큰 손실은 아니고 1% 손절 하고 좀 마무리를 좀 했었고, 금요일날 거의 대부분 종목을 매매를 많이 못해서.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면요, 일단 잘 버티고 있는데 얘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추세가 많이 약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2차전지 안에서 삼성 SDI도 지금 많이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1등주를 제하면 종목군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흐름이 만만치가 않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SK이노베이션은 그나마 좀 버티는 흐름 정도고, 포스코 홀딩스도 계속 좀 밀리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지 정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항상 21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시 돌아 내려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대형주는 잡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에코프로는 저는 이게 종목이 이 상태에서 옆으로 기게 되면요, 다시 이거를 돌파하려는 흐름으로도 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지켜보고 싶네요. 에코프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한데요. 이 아래 구간을 한번 시도했다가 다시 깨지면 이 전체적인 흐름이 꺾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안 꺾이길 좀 바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엔캠의 경우는 좀 밑에 밀리면 저는 좀 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밖에 2차전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또 시간에 좀 급등을 하는데, 일단은 상방에서 살아있는 종목이 딱 두 종목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애경 케미칼이 있는데요. 레이크는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한 기타 법인 매수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 기타 법인이 누군지,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시세가 또 연속적으로 분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경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상 최고가 구간에서 지금 거래가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넘는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 뭐 당연히 삼화전자를 좀 봐야 되는데요. 삼화전자, 일단 삼화전자도 좀 짧게 매매를 좀 해서 뭐 약수익 정도 흐름에서 좀 나왔는데, 이 구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 구간 좀 더 밀려서 보합까지 내려오면 이런 자리에서 보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여기서 반등이 엄청 세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20%, 20한 5%,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 17% 정도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강한 종목이 반등이 세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느꼈고요. 일단 시간 외에서 상한가가 풀리면서 월요일날 개파락 출발하겠죠. 근데 뭐 이런 언저리에서 개파락 출발해서 낙폭이 크다라고 하면 단기 눌림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이렇게도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죠. 이렇게 음봉 2개를 준다든지 음봉 3개를 연속적으로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연구하고 있고, 삼성 삼화전기도 동반해서 같이 움직였었죠. 삼화전기도 박스권을 돌파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또 이 친구도 밀리게 된다면요, 1차적으로는 이런 박스권 자리에서 지지는 한 차례 줄 걸로 예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니언 머티리얼즈 거래 대금을 굉장히 많이 터트려 놨기 때문에 돌파된 자리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급락을 해서 떨어질 때는 5,300원 언저리가 단기 눌림목이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종목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최근에 이 추세가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한번 매도를 하게 되면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종목이다 보니까, 뭐 인프라 섹터라든지 뭐 변압기 섹터라든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대로템도요. 현대로템도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치는지 흐름 정도로만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금요일날 좀 세긴 했지만은 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 백신 이슈, 뭐 CRMO 뭐 한다라고 해서 이게 뭐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보기는 좀 꺼려지는 흐름이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드네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전 섹터가 좀 이상한 걸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원전은 아직은 반등하기보다는 좀 더 옆으로 기는 모습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로봇 섹터도 뉴로메카가 일단 흐름을 좀 만들어는 놨는데,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다 단타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직은 다 단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단타의 영역에서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금요일날 거래 대금을 굉장히 많이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외에서는 뭐 마이너스 2%까지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고점에서 거래가 터뜨렸을 때 두 가지 흐름으로 많이 갑니다. 예를 들면 이 시가에 빠지면서 시가를 지지하고 이렇게 장대 양봉을 또 만드는 경우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증시의 유동성이 조금 약해진 가운데 일단 거래대금 거의 4,500억 정도가 터졌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담보로 한 종목을 보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얘도 매매는 하기는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눌림에 좀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보통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를 좀 더 저는 길게 한다면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횡보를 좀 길게 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좀 더 확률이 높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확률 자체는 굉장히 좀 낮게 종목이 이미 전개가 됐었구나. 이 차트 하나로만 본다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밖에는요. 그 밖에는 이제 원택이라는 종목이 임의용 관련해서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우리가 음봉을 볼 때 저점 구간에서 음봉과 고점 구간에서 음봉이 나뉩니다. 거래가 터진 음봉은 굉장히 큰 낙폭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거래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봉이 발생하고 이거를 다시 돌파하는 양봉이 강하게 나온다면 또 일련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열 번째 돌파 시도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돌파의 흐름이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이제 위메이드 관련해서 이 나이트 크로우의 게임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좋았었는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위믹스, 그러니까 김남국 위믹스 이슈가 조금 불거졌기 때문에 게임이 굉장히 흥한 상황이라고 좀 보지만은 그러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시가 일단 확인을 하고 한번 월요일날 체크하고 봐봐야 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오늘 밤에 뭐 라이브 방송을 뭐 유튜브에서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좀 더 시장을 관련된 종목군들을 더 한번 지켜보고 꼼꼼히 보면 좋을 것 같고, 재료들은 되게 많습니다. 시장에 뭐 네옴시티도 당장 이제 이번 주 초에 움직일 내용들이고요. 주 초에 그다음에 애플의 이 VR, AR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살아있고 여러 가지 이슈든 시장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들 계속 고민하고 팔로잉 하면서 함께 시장 바라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어제 자다가 새벽에 한 3시 반에 갑자기 눈이 떠져가지고 잠이 안 와서 아침에 새벽에 이제 시황 글을 좀 적고 방송을 굉장히 또 새벽에 찍어서 좀 올리게 되었네요. 아무쪼록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한 주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창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